안녕하세요. 오늘은 머니케어 뉴스에서 종목을 좀 다뤄드립니다. 케어맨이 잘 다뤄드리려고 애를 쓰지만 종목은 항상 어렵습니다. 늘 레커멘딩 해드리는 것도 어렵고 잘 선정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번 주는 제가 지난주에 이미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소강 상태일 거다. 그리고 명절을 전후해서 앞뒤로 조금 조정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하루 정도는 크게 음봉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더군다나 FOMC 회의가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부터 한 2주 정도는 소강 상태로 가는 게 정상적인 시장의 반응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추가적으로 마구 상승한다거나 이런 현상들은 나타나지 않는 건 당연한 이치일 겁니다. 여기서 뭐 특별한 종목들, 뭐 아주 작거나 테마성이 있는 것들은 조금 움직일 수 있으나 크게 움직이는 대형주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2차 전지하고요. 유망 종목들.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질문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게 전략이 좀 요즘은 조금 달라야 됩니다. 작년에는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이 좀 발생이 되었죠. 그거는 연말에 펀드 매니저들이 수익을 내기 위한 방법 중에 다른 방법들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간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더 떨궈야 되는 그런 목적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종목 언제 올라? 작년에 사서 많이 물리셨죠? 예, 지금도 조금 더 고통스러운 시간은 가야 된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질문이 들어와서요. 2차 종목 관련돼서 왜 이야기 안 해주냐? 사실은 저는 별로 지금 크게 관심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또 질문해 오시니까 제가 조금 리포트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하면 뭐 다를 건 별로 없어요.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비아, 포스코 케미컬, 그리고 LNF. 이 다섯 개 외에는 크게 바라보지 말자. 이런 결론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유는 뻔한 거죠. 예, 제가 볼 땐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 드린 것 같고요. 저는 그런 거 갖고 예를 들면 뭐 장기 투자하거나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매출 자체가 잘 나오고 있는 두 개 기업이 더 좋잖아요. 뭐. 배터리 완성 업체가 훨씬 더 좋은 게 두 개가 있는데 굳이 뭐 일부러 싸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SK 이노베이션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다만 이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에 집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물적 분할이든 이런 거 뭐 잘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뭐 그런 거고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은 이 다섯 개 종목들 중에 어떤 거가 가장 괜찮을까? 어차피 성장성은 괜찮아요. 내년도도 괜찮을 거고 올해도 괜찮을 거고 뭐 이렇다고 합니다만 다만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할 때는 제가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이 업종이 성장하기 시작한 게 이제 한 2,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매물대가 충분히 쌓이지 않는 거고요. 특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자체 본인들이 들고 있는 쉽게 뭐 대주주 보유 물량들이 상당히 많죠. 벌써 제가 볼 땐 물량들을 내놓을 만한 이유는 일도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들 그렇죠. 돈이 많은데 뭐 굳이 지금부터 뭐 예를 들면 현금화 시킬 이유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주가가 성장한 다음에 진행이 될 거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예전에 LG 생활 건강 이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거랑 주가의 패턴 자체가 아주 비슷하게 진행될 겁니다. 상장 초기에는요, 항상 어때요? 이 매물이 이렇게 항상 쌓여야 되잖아요. 매수량이 꾸준히 쌓여야 되고, 펀드도 유입량이 꾸준히 쌓여서 예를 들면 보유하는 게 층층층층이 쌓여야 되는데 지금은 층층이 쌓일 만한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트렌드가 좋고 시황이 좋으면 쭉 달리는 모습이 나타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예. 그래서 항상 보면 그 신규 상장 종목들이나 이렇게 트렌드 있게 가는 것들은 높낮이가 거의 50% 이상 움직이는 그런 폭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2023년도에는 지금은 어때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2023년도에 예를 들면 전기차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건 자동차 완성차 판매하는 사람들 입장이고 배터리를 공급하거나 이런 입장에서는 전혀 아닐 겁니다. 다만 리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서 원가 마진율이 좀 차이가 발생되는 그런 요인들이 더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뉴스에서 이야기 드리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그냥
다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쭉 살펴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말씀드린 45에서 42 정도의 그런 구간에 매수하시면 그 위쪽을 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박스권으로 가는 그런 구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122평 위로 올라가는 그런 자리 잡는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나와야지 2차 전지 분야가 다시 주가가 자리 잡고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모습은요 점차적으로 좀 개선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2주 이내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 삼성 SDI를 제외하고 3사가 있잖아요. 에코프로비움, 포스코 케미칼, LNF 이 중에서는 지금은 포스코 케미칼만 괜찮은 겁니다. 나머지 부분 아직도 방향성이 우하방이에요.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면 한 번 정도 뭐가 나와야 됩니까? 122평선 위로 올라가는 그 모습이 한 번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그 모습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은 상당히 주의할 점입니다. 그리고 하단이 상당히 넓다. 뒤에 차트에서 한번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것보다 지금 올해 제가 이야기 드린 것들은 어때요? 충전 시설이 많이 확충이 되어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롯데정보통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점은 참고하고 가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차트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배열이 제가 생각하는 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까?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포스코 케미칼은 뭐 점차적으로 시황을 그 수직 계열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포스코 홀딩스로부터 해서 수직 계열화를 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성장성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상단 있지 않습니까? 22만 원, 23만 원 이 부분에서는 한 번 정도 다시 쉬었다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 굳이 예를 들면 내가 공을 들여서 뭘 주식을 이쪽 2차 전지 관련돼서 굳이 매수를 하거나 공략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저랑 포스코 케미컬 하나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것들이 나쁘냐 그런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참 여분으로 시간이 좀 있으면 이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쪽 그죠? 소비재, 인터넷, 제약 이쪽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쪽 섹터가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에 방향성이 안 좋아요. 지금도 우하방이. 그러면 얘가 언제까지 거래하냐? 제가 그 10만 원 언더에서 매수하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선이에요. 그냥 이 정도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한 15% 전후한 수익 이 정도 보고 한번 다시 또 거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습이 좋으려고 그래. 이때 잘 나왔어야 되는데 이때 모습이 어때요? 덜 올라간 거죠. 그래서 다리가 덜 잡힌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어떻게 돼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그 밑에서 어떻게 돼요? 122평과 61평이 자리를 잡고 다시 이자르게 내려와서 가야 됩니다. 이 과정은 필히 존재해야 돼요. 그 주봉상으로도 우하방이고 일봉상으로도 우하방입니다. 방향성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호재가 나와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덤비면 안 되면 이 종목이 나쁘다는 종목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성장할 겁니다. 분명히 그러네 한 번 정도의 더 구배는 남아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뭐 우하방이 예를 들면 과거보다는 더 예를 들면 경직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를 들면 짧게 보고 가는 개념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은 그냥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윗단이 많이 비어 있다. 근데 쌓여가야 된다. 이런 점 이야기 드렸고요. 역시 지금도 45만 원 언더에서는 매수, 그 이상에서는 그냥 홀드 이런 개념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NF 같은 경우 에코 프로비엠보다 어때요? 더 우하방이 기울기가 더 세죠? 그래서 이 종목이 사실은 왜 순서가 있잖아요. 에코 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컬 이런 식으로 얘는 완전 하방이에요. 여기서 잘못되면 이건 물리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예 당분간은 좀 쳐다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약체이고 예를 들어서 굳이 LNF를 갖다 하려고 그러면 기왕이면 포스코 케미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좀 더 단타 치고 가는 방법에서는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그러나 LNF는 한 번 더 눌리면 이 지금 사실은 전저점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가 훼손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훼손될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훼손된 다음에 다음번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한다 그러면 배터리 완성, 그 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여기 좋잖아요. 거기하고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 케미칼 저는 이 정도만 거래를 합니다. 다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어차피 그놈이 그놈인데 그래서 좋은 놈 위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 LNF가 나쁜 종목이라기보다는
어때요? 규모나 수직 계열화, 그 다음에 자원의 확보,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와중에 전기차 완성차 업체인 우리가 자동차 회사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과거에 팔았던 우리가 미국에서 판매됐던 그 리콜에 대한 자금을 충족했잖아요. 올해는 뭐 그럴 일 없겠죠. 보통 이런 게 2, 3년에 한 번씩 부족하게 되면 채우게 되는데 지금은 뭐 그 부분 해소됐다고 보고요. 자동차는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다만 뭐 여러 가지 악재 뉴스가 있죠. 그런데 현대차보다는요, 제가 보면 기아차를 더 거래하시는 게 더 쉬울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주가가 좀 더 가볍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 보면 보통 1등주 거래하는 게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아차를 관심 있게 봅니다. 그렇다고 지금 트레이드 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뭐 매수해보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음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그때 패턴을 보고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좋은 타임이 오면 그때 또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현대차는 제가 언급하지 않고요. 바로 기아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니터링은 이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좀 보실 때 오히려 가벼운 종목이 이런 좀 경기가 안 좋을 때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종목이라서 비싸고 뭐 한 주당 가격이 큰 거는 일반적인 분들은 잘 접근 안 하세요. 추천해도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저는 기아차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뭐 다 모든 종목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걸 매수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아차를 같이 예를 들면 팔로잉 해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거 좋은 것들도 꽤 많아요. 카이도 좋고요.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하나솔루션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공우주 카이에 대해서 더 훨씬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뉴스 기사는 아마 하나솔루션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리튬 폴리머 가격 이 부분들 있잖아요.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태양광 증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미국에서 IRA 법안이다 이래서 이슈는 되는데 실제로 이건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물론 미래 가치는 분명히 존재하니까 이 부분 좋아하시는 분은 이 부분 좋아하시고 저는 그래도 카이가 훨씬 더 성장성이나 앞으로 자리 잡는 데는 정부에서도 절대 놓을 수 없고요. 또 일단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주가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거 분명히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글쎄요, 명절 전후할 때까지는 추천 종목이나 제가 굳이 이거 좋아요라고는 이야기 드리진 않을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제가 모니터링 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가스공사를 제가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가스공사 상당히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남해화학처럼 거래하는 종목입니다. 주가도 상당히 좋고요. 그게 들고 있으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내가 원하는 수익 30%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주죠. 다만 이 종목을 거래할 때는 어때요?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이 고공행진할 때는 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냥 가장 중요한 건 여름에 쌀 때 사뒀다 적당한 계절이 돌아오면 우리가 때에 되면 이것도 우리가 보답을 해주는 효도 종목이기도 합니다. 배당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적정하게 예를 들면 매수 타임이 오면 근데 이런 종목들은요 기간이 어때요? 제가 돈에 꼬리표를 달으라고 했잖아요. 이런 돈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꼬리표를 거의 한 10달 정도 달고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종목을 제가 이야기 드리면 적어도 그날로부터 적어도 11월까지는 내가 이 종목을 보유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은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값이 오르면 뭐가 오른다? 부동산이 오른다. 이 정도 상식으로 하고요. 지금 주가가 조금 많이 올랐고요. 구리값도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제 관심을 주고 봅니다. 어쨌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방산도 있고요. 동이라는 건 반도체고 뭐고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좀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조정이나 주가의 패턴을 좀 보고선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구리 가격 지금 봐서 지난주에 8.불 때였는데 그냥 쭉 올라 버려 가지고 지금 조금 사실은 그래서 풍선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한 번 정도는 조금 구리 가격이 오르면 경기가 좀 올라간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잖아요. 할머니들이 자꾸 이렇게 붙어 버리니까 문제입니다. 옥수수 가격은 뭐 모든 예를 들면 음료수에 거의 대부분 들어가잖아요. 뭐 식용뿐만 아니라 과자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텍사스 원유는 제가 보면 맥스 90불까지는 열어둔다라고 했더니 지금 계속 뭐 그 방향대로는 가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중국의 리오프닝이 끝나고 나면 자리를 잡아가면서 다시
박스권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항공유라든지 여러 가지가 늘어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90불까지는 바라보고 원유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에서 날라오는 소식은 25bp 인상이다,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력하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는 계속해서 아직도 올리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스피드가 줄어들었다, 이런만 갖고도 주가가 더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점차적으로 경기 따라서 움직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월 31일, 2월 1일 이 구간이 중간에 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는 우리나라 설날이 끼고요. 그 다음 주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랙아웃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 기간 딱 2주 정도만 우리가 잘 모니터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덤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수익을 내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이건 갑자기 있잖아요. 소주가 전쟁이 붙었어요. 무설탕 소주로. 그래서 저는 여기도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누가 더 좋냐. 전쟁을 벌이면 결국은 뭐 시장 조합을 비슷비슷한 놈들끼리 싸워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가적으로는 좋은 게 롯데칠성이 향후에도 훨씬 더 나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롯데칠성은 꼭 소주만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음료수까지, 여름이 또 다가오고 봄이 다가올 테니까, 그래서 롯데칠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접근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 주는요, 적극적으로 공략을 뭘 매수하거나 이렇게 덤비지 마십시오. 적어도 명절 지나고 나서 다 조정받고 나면 그때 천천히 매수해 가도 늦진 않습니다. 뭐가 좋다고 하면 먼저 덤비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장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좀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 돌다리도 늘 두들겨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라보는 겁니다. 뭐 이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장기적으로 보면 좋잖아요. 그거 누가 모릅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아마 지수도 언젠간 3,500피도 갈 거예요. S&P 500도 오를 거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런 얘기 드리는 시간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잘 인내심을 가지고 한 열흘 정도만 일단 쉬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